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극한의 지옥에서 과연 인간은 무엇에 의지하여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살아야 할 이유마저 송두리째 사라진 그곳에서 한 남자는 역설적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여정을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현되는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 우리 삶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테죠.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수도 빈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에 촉망받는 정신과 의사는 평화롭고 활기 넘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며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죠. 연구에 몰두하며 자신의 독창적인 정신치료 이론을 정립하던 그는 장차 인류의 정신건강에 큰 기여를 할 위대한 학자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유럽 대륙을 휩쓴 나치즘의 광풍은 평화롭던 그의 삶을 뿌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삶은 한순간에 파괴될 위기에 처했죠. 그의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은 곧 잔혹한 현실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나치 군인들이 그의 집문을 두드렸고 그는 가족과 함께 강제로 끌려나와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기차 안은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는 곧 닥쳐올 미지의 공포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서서히 박탈당하는 고통이 읽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형제를 포함한 모든 가족과 함께 끌려가는 그 순간, 프랭클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압도적인 상실감을 느꼈을 겁니다. 활기 넘치던 빈의 거리와 따뜻했던 집은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차갑고 황량한 풍경은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죠. 수용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물론 가족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의학 원고까지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빼앗겼습니다. 곧이어 모든 수감자들은 머리를 삭발당하고 자신의 옷마저 벗겨진 채 얇고 낡은 죄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부여되며 그들의 인간성은 철저히 박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극심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프랭클은 극한의 스트레스와 절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신과 의사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절망에 빠져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인간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는 몰래 자신의 원고를 지키려 노력했고, 비록 자신도 힘들었지만 절망에 빠진 동료들을 작은 행동으로나마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이론을 되새기던 그의 고독한 모습은 어쩌면 지옥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찾으려는 내면의 투쟁이었을 겁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삶의 의미를 향한 끈질긴 고뇌를 이어갔습니다. 삶의 의미를 향한 그의 고뇌는 이제 더욱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용소의 풍경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이라곤 믿기 어려운 지옥 그 자체였죠. 황량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는 육체를 갉아먹었고 이유 없는 고문과 구타는 인간의 존엄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은 영양실조와 질병 혹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씩 쓰러져갔죠. 죽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그들 뒤를 따라다니며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프랭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정신과 의사로서의 예리한 관찰력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주변의 동료들을 끊임없이 살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어떤 이들은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인간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극한의 환경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대한 실험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위학 원고가 있었죠. 강제 수용소로 끌려오면서 빼앗겼던 그 원고는 사실 그의 학문적 열정이자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려는 사명감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에 자신의 이론을 펼칠 날을 꿈꾸며 몰래 종이 조각들을 모으고 부서진 연필심으로 틈틈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그 원고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삶의 의미를 붙잡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랭클은 비단 자신만의 생존을 넘어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동료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빵 조각을 나눠주거나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려 애썼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누워 프랭클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검푸른 하늘 저 너머에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밀려왔을 겁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이론, 즉 인간에게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는 의미 치료에 대한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절망에 빠진 동료들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고뇌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의 고독한 모습은 어쩌면 지옥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찾으려는 인간 정신의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끈질기게 삶의 의미를 향한 고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뼈를 깎는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 되었고 매서운 추위는 살을 내는 듯했으며 온몸을 짓누르는 고된 노동은 하루하루를 죽음과의 사투로 만들었죠. 동료들은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성이 말살된 곳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료들을 보며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을 수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살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이들, 절망에 잠겨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나누는 작은 선의도 존재했죠. 이 혼돈 속에서 프랭클은 굳건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과연 인간은 무엇을 지킬 수 있을까?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하는가? 바로 그 극한의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그는 놀라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까지도 모두 빼앗길 수 있지만 단 하나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인간 내면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폭군도, 고문도, 그 어떤 지독한 환경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결코 강제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명백하고도 강력한 진실 말이죠.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정신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무한한 자유를 얻어 비상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절망에 빠진 동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작은 희망을 북돋아주며 자신의 깨달음을 실천했습니다. 죽음의 행진 중 쓰러지는 이들 곁에서 병든 동료의 손을 잡아주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려는 처절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한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택이자 고통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극한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이 놀라운 발견이 바로 빅터 프랭클의 회복 탄력성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깊은 통찰처럼 프랭클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굳건히 붙잡았으니까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림 없었습니다. 앙상한 육신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내면에서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그리고 인간 정신의 굳건함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고통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인간 정신의 극한과 위대함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미치료 이론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바로 내면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온몸과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빼앗을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를 발견하며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깨달음을 통해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